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뭐 편집 연습 요거 한번 불러볼게요.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제 먹어서 다 없어졌어요? 편집 연습. 자, 한번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좀 오늘 익힐 것들이 좀 있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요 클립에서 하나씩 해갖고 이펙트 컨트롤해서 이렇게 그 조절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5대 속성. 자, 여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리고 앵커 포인트라고 5가지 5대 속성이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요 기본 5가지 속성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앵커 포인트하고 포지션을 여러분한테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시퀀스 기준이냐, 오브젝트 기준이냐라고 해서 기준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물어본다. 맞춰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사실 이 포지션하고 로테이션하고 값을 틀리게 해주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쉽게 하나 보여드리면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 오케이. 먼저 포지션을 이렇게 해보죠. 포지션을 여기서 흐트러뜨리는 게 제가 더 유리하다 그랬죠. 한 5초 정도? 3초 정도, 3초 정도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해야지. 이게 여기고 앞에 쪽 가서 얘를 위로 올렸습니다. 흐트러뜨리는 게 더 낫다 그랬으니까. 자, 이러고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얘를 회전 시간을 이렇게 다음 키프레임 맞춰서 이동 버튼 Shift 누르고 스냅 걸던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해서 한 바퀴 돌아라 라고 주면은 이러고 내려와요. 이러고 포지션이 나오고 중심점 앵커 포인트가 오브젝트에 있는 상태에서 쭉 돌아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 더 내려볼까? 이 정도 쓰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포지션이 아니라 앵커 포인트도 중심점에서 움직이는 거였죠.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앵커 포인트 한번 줘볼게요. 여기 위치, 여기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3초 해서, 짠, 여기 밑에 좀 더 내려볼까? 이렇게 내렸어요. 아까 포지션 위치 정도 됐죠? 이러고 회전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앵커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이만큼 줄였어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기준점이 여기 오브젝트에서 얼마큼 떨어졌냐 그러면 오브젝트 즉 이 객체에서 이만큼 떨어진 채로 돼갖고 넓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포지션 때는요 앵커 포인트가 무조건 오브젝트 가운데 찍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동을 하니까 제자리에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역할이 되는데 얘는 음, 앵커 포인트를 중앙에다 집어넣고 이 오브젝트로 점점 가까워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애니메이션 만약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놓고 만약에 이렇게 세 바퀴 돌면서 내려와라 라고 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었죠. 자, 위쪽에 그리고 다음 거에서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주면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좀 죄송해요. 키프레임 다 잘못 찍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앵커 포인트를 줘서 움직이는 거냐, 포지션을 줘서 움직이는 거냐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차이가 나요. 즉 기준점을 고정시켜 놓고 오브젝트가 먼 거에서부터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오게 하는 연출을 할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은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익히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세 개, 포지션 해갖고, 8개, 8개 썼었죠, 8개. 3초씩 해서 만들었던 거 기억해요?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거기 들어있는 건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자, 보죠. 메디아 듀레이션, 이렇게 긴 걸로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해서 4개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4개만. 이렇게. 갖고 오는데, 자, keep setting 이렇게. 자, 일단 화면 키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화면 키우는 거, 화면에 꽉 채우는 거 어떻게 해요? 원래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서 150% 만들어줘야 되셨죠?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클립의 비디오 옵션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세트 프레임 사이즈가 있었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요거 일단은 세트 프레임 사이즈를 딱 누르게 되면 화면이 다 커지는데 얘는 전체를 선택을 해서 세트 프레임 사이즈 누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크기가 화면에 똑같아져요. 멀티로 적용됩니다. 이거 멀티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는 여기서 보시면 이거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는 차이점이 뭐냐? 자, 요거를 클릭을 긴 거지만 하나를 반 쪼갰습니다. 컨트롤 K. 그래서 앞에 거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화면 꽉 찼죠? 뒤에 거는 세트 프레임 사이즈로 바꿨어요. 냄비 뚜껑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잠깐. 여러분들 관찰력을 보겠습니다. 바뀐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뭘까요? 노란색, 하나 찾으셨어요. 정답. 또, 하나 더. 요거는 힌트, 이펙트 컨트롤에서 노란색이 불이 들어온 이유가 됩니다. 바뀐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바뀐 친구, 세트 프레임으로 한 친구는요. 스케일이 150%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친구는요. 100%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저 옆에 우리가 지금 클릭 보면 앞에 FX라고 해서 회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배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커팅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한 건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5대 속성, 5대 속성의 안티피커나 오디오의 애니메이션 버튼이나 수치를 뭐 하나라도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죠. 배지가. 노란색 배지를 붙이게 됩니다. 저 얘기는 기본 값에서 속성 값이 뭔가 하나 이상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굳이 저거를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쭉 할 때 이렇게 배지가 뜬 거 보고 얘가 원본에서 뭐 건드렸구나 안 건드렸구나 확인용으로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클릭 일일이 눌러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트 프레임 사이즈랑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똑같이 키웠는데 하나는 배지가 변화가 있고 하나는 배지가 변화가 없어. 이유가 뭘까? 이유. 똑같이 키웠잖아요. 자, 여러분 포토샵 때 한번 기억을 해보죠. 포토샵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는 만약에 1대1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키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키워서 뭔가 작업을 하면. 그죠? 이미지가 좀 깨진다 그랬죠? 영상도 작은 걸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해상도, 화질이 떨어지겠죠? 해상도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키운 거 자체를 100%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거를 키울 때는 쓰지는 않아요. 언제 써요? 큰 영상을 줄여서 쓸 때 표시를 합니다. 왜? 큰 거를 줄이는 건 이미지를 줄여서 포토샵에서 쓴 거랑 똑같습니다. 큰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줄여갖고 쓰면 해상도에 렌더링이라는 거 할 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줄인 거는 표시를 굳이 헷갈리게 100으로 그 큰 이미지 같은 것들 그래요.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자, 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이 크루렐라 갖고 해보면 되겠다. 자, 요 영상, 크루렐라 1대1이구나. 그러네, 1대1. 얘는 안 돼. 사진이 딱 좋은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부하가 걸려갖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요. 사진들 좀 챙겨주세요. 사진 갖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개 잘라놓은 거, 요렇게 써먹을 수 있다.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세트 프레임 사이즈 활용하는 거 그때 또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아마 설명 안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커팅하다가 내가 이거 잘못 잘랐어. 결과물, 뭐 내가 잘랐는데 편집을 안 했어요. 굳이 이거 안 없애도 되죠? 이거 설명해드렸어? 이거 절단면 없애는 거. 내가 잘랐는데 편집을 안 해요.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울트라이어 이거 막 되게 거슬려. 이거 어떻게? 그냥 간단해요. 직관적으로 여기 선택한 거를 자른 데를 컨틱하고 딜리트 키로 누르면 됩니다. 버전이 업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기능 들어갔습니다. 잡기능. 자, 이런 것들도 어때요? 아까 뒤 틀렸죠? 딜레트 키 누르면은 지워집니다. 근데 하나라도 한 픽셀이라도 뭔가 트림 편집이라고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만들려고 그랬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포지션, 프리스타일, 이거. 프리스타일이었고 스케일은 몇이었어요? 다 기억나요? 50에서 100 됐다가 다시 50으로 살아달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한 바퀴씩, 응? 좌우측 한 바퀴 해달랐고,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패스하고 오퍼시티는 0에서 100 됐다가 다시 0으로 살아달라 그랬어요. 기억났습니까? 자,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3초씩 해달라 했어요. 그죠? 3초씩.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클릭 놓고 인디게이터 모든 역사는 3초에 이루어진다니까 3초 이동하고 커팅해서 드러냈었죠? 맞아요? 이렇게 했었어? 어? 3초씩 이렇게 줄이는 거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 보세요. 샌드위치처럼 다 쌀버려요. 4개가 포개졌죠? 이제 감이 오죠? 3초. 그럼 뭐 해주면 돼? 어? 그 레이저 갖고 어떻게 잘라주면 돼요? 그냥 하나씩인데 Shift 키 누르면 W 칼날로 바뀐다 그랬죠? 한 방에 쫙 이렇게 하는데 해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도 싹 한 방에. 자, 사운드가 걸렸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뒤에 이 사운드가 그 아직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요 링크가 아직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러고 붙여주면 됐어요. 됐습니까? 요게 3초치짜리였어요. 근데 좀 이따가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봅시다. 프리스타일 포지션 애니메이션 주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포지션 애니메이션 꽝. 나 애니메이션 줄 거야. 주고 자 화면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려고 해서 이동시키는데 이쪽에서 갈게요. 이렇게 갔습니다. 화면 바깥에 끌어놨죠. 그죠? 그리고 3초 이동해달라 해서 3초의 끝이니까
방향키 위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연결점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가게 됐죠? 그죠? 근데 화면이 어때요? 앞에 클립에서 갑자기 뒤에 클립 내용이 보입니다. 뒤에 클립 내용이 보여요. 그죠? 요거 왜 그래? 요 이유는 인디게이터 설명해 드릴 때 알려줬어요. 최대 합비에 보면 어떻게 돼서 인디게이터가 표시하는 건 앞에고 영역은 한 칸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랬죠. 두께가 있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방향키 밑으로 누르면은 얘가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디게이터는 끝에 요 클립의 제일 마지막으로 갔지만은 보여지는 양은 다음 거에 한 칸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 거 맞춰서 보려면 요거 한 칸만 방향키 왼쪽으로 한 칸 옮겨서 보시면 가능합니다. 했어요? 굳이 요거는 1픽셀, 1프레임 정도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화면 바깥쪽 포지션 옮겨가서 여기도 앞에 거 키프레임 찍고 뒤에 거 여기다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때요? 화면 바깥쪽에 나가 있죠? 그죠? 이거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찾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어제 키프레임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좌표가 0.1이라도 바뀌면 자동으로 키프레임 정보값이 생긴다 그랬죠? 키프레임이라는 게. 근데 얘를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요거 보세요. 여기. 요거. 여러분들 것도 똑같이 보십시오. 여기. 핏 써 있는 거 보십니까? 핏 꺽쇠가 있습니다. 눌러버렸어요. 꺽쇠 있으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요 화면에 꽉 찬 상태로 보여라 그러는데 자, 100% 하면 화면 100% 키우게 돼서 가로 세로 스크롤바 생기게 돼요. 요 옆에 걸로 볼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150%요. 뭐 200이면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50이면은 줄이고 25면은 이렇게 10%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옮겨놓으면은 요 어떻게 모션 누르면 옮겨놓은 게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요거 돼 있는 거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내가 바깥쪽으로 옮기면 3초 동안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된 거예요. 포지션.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궤적. 요 포지션이 앵커 얘가 어떻게 가는지 띄엄띄엄띄엄 그 작은 점들은 초당 이동하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커브로 만들면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자, 그럼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궤적. 여기가 넓어지고 여기가 촘촘해진 거는 넓어진 거는 요게 인디게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점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는 구간, 여기는 천천히 지나가는 구간이 된 겁니다. 확인? 어때요? 빨라졌죠? 속도 조절을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속도 조절하고 싶다. 요렇게 바짝 당겨 놓으면 커브가 되는 또 자, 이렇게 놓고 천천히 나오다가 휙 가게 되는 이지즈 기능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두고 자 이거 다음에 스케일에 달라졌습니다. 스케일 50에서 100 그리고 50이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키프레임 맞춰서 하고 싶다. 여기는 일단 자, 얘 50 애니메이션 넣어주고 중간 정도에서 100% 100은 리셋 눌러도 되고 근데 리셋은 100%였다 이렇게 커지고 마지막 거는 Shift 키 눌러서 이동해 갖고 다시 50을 해줘도 되는데 이 키프레임은 정보값을 저장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옮겨줄게요. 선택이 되고 요 선택된 애는 복사 컨트롤 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했어요? 자, 안 되신 분들 따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스케일. 자, 50에서 100 됐다가 다시 50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근데 티가 잘 안 나. 이가 왜 그러냐면 포지션 딱 봐서 보면 시작 위치 어때요? 한참 멀리 가 있죠? 한 번 더 포지션 위치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동 버튼 이동해갖고, 어우, 여기, 요 정도. 자, 그리고 주면 꽉 찼다가 돌아가는. 했어요? 해봅시다. 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갈까요? 한 바퀴 돌리는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켜주고, 뒤쪽에서 한 바퀴 1X 넣어줬어요. 그러면, 예, 요렇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도 어떻게 위에 있는 값 요거 맞춰서 할 거면 오퍼시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0 바꿔주면 키프레임 자동으로 생겨요. 스케일 꽉 찬 거에 맞춰서 100% 만들고 싶어갖고 여기다가 100. 근데 얘가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고 앞에 있는 모션의 FX 잠깐 꺼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오퍼시 들어오고 다음 거에서 다시 0 넣어줘도 되고 붙여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들어왔다가 정확하게 키프레임 간격 맞춰서 시프트 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이동할 수 있었어요. 요러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FX 끄면은 요렇게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 빨리 완성해 줘 보세요. 완성. 있는 사람.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인디게이터가 가리키는 거에 좌표값만 보여요. 왜? 인디게이터는 일정한 시간으로 올라가면서 수치가 이렇게 계속 변하죠. 키프레임에 있는 친구들 자동으로 수치가 변합니다. 멀티미디어 컨텐트 제작자인가? 라고 내가 딴 자격증인데도 기사 자격증인데도 기억이 안 나. 기사급 자격증이 있어요. 거기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두 개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자동으로 연속된 값이 증가하는 걸 뭐하라고 부르나? 라고 하는데, 트위닝이라고 부릅니다. 트위닝. 자파. 그냥 기억할 거는 키프레임을 두 개를 찍어 놓으면 인디게이터라는 애는 1초에 내가 지정한 프레임 수만큼 이동을 하는데 이 값은 키프레임이 두 개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 양 키프레임 값을 연산해서 증감을 합니다. 증감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즉, 요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데 밑에 있는 프레임, 키프레임의 밑에 있는 프레임들이 그 키프레임의 값을 계속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듯이 배치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키프레임은 그래서 프레임하고 틀리고 정보값을 담아놓은 정보 좌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를 50%에 50이랐던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된대. 그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걸 복사하다가 뒤에 거에다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요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해 주면 돼. 어떻게? 쫙 드래그. 드래그 했더니 여기가 빠졌어. 이거 어떻게? 중복 선택하는 것처럼 Shift 키 눌러서 쫙 긁으면 돼요. 아니면 더 쉬운 거 컨트롤 A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컨트롤 C는 카피죠. 근데 컨트롤 A 다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컨트롤 C 하죠. 자, 그럼 붙여넣기 하려고 하면 이 클립 이제 넘어가면 되지. 클립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클립도 넘어왔어. 됐어. 이제 컨트롤 V만 하면 되네. 컨트롤 V 눌렀어요. 그쵸? 여기 배치에는 노란색이 들어왔어. 맞아요? 노란색은 들어왔는데 왜 없을까?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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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무슨 일이지? 자, 이건 인디게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인디게이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인디게이터는 앞에 거, 내 그림으로 일단 이동해 왔어요. 이거. 자, 그리고 붙여놓습니다. 자, 붙어요? 붙은 사람. 붙은 사람 있고, 안 붙은 사람 있어, 저처럼. 됐어요? 붙었어? 안 된 사람 없어? 나만 왜 됐지? 자, 저만 안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저는 타임라인을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타임라인. 안 붙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을 선택해야지 거기서부터 붙어요. 왜? 이펙트 컨트롤에서 키프레임 복사했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요 타임라인으로 가야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돼요? 자, 근데 얘가 이 복사 붙여넣기가 재미있는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재미있는 성격이냐? 긴 거 불렀습니다. 긴 거. 긴 거. 얘가 지금 엄청나게 길죠? 근데도 타임라인은 상대적이어갖고 똑같이 돼 있죠? 얘한테 붙여놔 볼게. 여기 와서. 어떻게 붙어요? 얘는 3초짜리로 붙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키프레임 위치까지도 복제해서 온 거예요. 됐죠? 자, 키프레임도 이야기하면서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키프레임이 뭔가 특징이 있어. 얘는 어때요? 키프레임 모양이 앞에 건. 말은 뭔데 얘랑 모양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사실은 키프레임이요. 요렇게 반 쪼개져 있는 애예요. 반 쪼개져 있는 애.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꽉 들어온 거는 내 다음에 내가 가리키는 방향 다음에 키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검정색은 내 다음에는 키프레임이 없어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쉽죠?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어때요? 내 앞에도 키프레임이 있고 뒤에도 키프레임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가 이럴 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거 키프레임 여기다가 뭘 찍으려 그랬는데 뭐를 막 움직였어. 첫 번째 거 움직여야지 그래갖고 이렇게 잡아갖고 움직이려 그럽니다. 근데 안 움직여. 뭐지? 뭐 이렇게 요거 드러낼게요. 자, 이거 이 친구. 자, 요렇게 키프레임으로 들어와 있던 거, 요걸로 하면 안 되겠다. 밑에 거, 요거 앞에 걸로 해야 되겠다. 자, 봅시다. 움직여줬더니 아까 같은 일을 보여주고, 내가 여기 앞에다가 이거 뭐 바꿔야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모양 바꿨어요. 근데 위치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10% 나서, 나 이거 제대로 놔야지. 이렇게 놨는데, 얘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봤는데 키프레임이 제대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대로 안 찍혔을까요? 확대해 보면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키프레임이 정확하게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선택을 안 한 거야. 내 눈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흰색 키프레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의 프레임에서는 키프레임을 몇 개까지 찍을 수 있을까요? 요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하나의 클립의 포지션 항목에는 한 프레임에 몇 개의 키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프레임 하나당 하나밖에 용납을 안 합니다. 왜? 키프레임은 정보가 갖고 있는 좌표값이라 그랬죠. 같은 포지션 값을 같은 프레임에 두 개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개 올린 것 같으면 한 프레임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건이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 모양 잘 보면서 얘네들 찾아서 지워야 돼요. Shift 키 눌러서 이동하고 이동 버튼만 눌러갖고 이렇게 키프레임 초록 파란색 버튼 정확하게 키프레임 위에 올라가면 떠 있습니다. 이거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얘가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봅시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에디팅에 카피라고 있죠. 그렇죠? 이때는 키프레임이 아니라 타임라인에서요. 얘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 친구를 선택해서 카피, 즉 컨트롤 C 합니다. 하셨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한테 가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요 처음에 복사한 애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덮어씌기가 되죠. 오버라이트.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에디트에 보면 붙여넣기에 여기 패스트 인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생소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패스트 어트리뷰트 찾으셨어요? 패스트 어트리뷰트 자, 프리미어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얘는 뭐냐면은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어트리뷰트를 딱 누르잖아요. 컨트롤 Alt V. 그러면은 요런 팝업창이 떠요. 요거는 너 뭐 갖다 붙여놓을래? 우리 아직 다 배우진 않았지만 자, 모션, 오퍼시티 항목 따르니까 이거랑 이펙트 칸이 비어있죠. 이펙트라도 만약에 우리 하나 더 넣어놨잖아요. 이펙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키프레임이 붙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냐면요. 요거 두 개는 아직 작업 안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8개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갖고 뭘 다중 선택한 겁니다. 테스트 어트리뷰트 누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한 방에 다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들어갔죠. 자, 이거는 스케일, 뭐 로테이션, 오퍼시티는 똑같지만 포지션은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10% 놓고 포지션만 선택하면은 이렇게 궤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요 궤적 끝에 있는 이 친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궤적은.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새로운 키프레임을 굳이 안 만들고도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적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 중간에요. 선 점에 좀 굵은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굵은 점. 찾으셨습니까? 요거 핸들이라고 불러요. 핸들. 요 굵은 점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요 궤적을 갖거나 얘를 가도 흰색 마우스 포인트인데 요 굵은 점 하나 딱 하면은 검정색 포인트로 바뀌어요. 여기. 요 궤적에서 이렇게 붉은 점이 양쪽에 하나씩 있어. 두 군데. 찾았어요? 검정 포지션, 검정 마우스 포인트로 바뀌는 거. 그럼 얘는 이렇게 짝대기를 움직여서 곡선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 내가 커브를 안 만들어도 이렇게 곡선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키프레임 새로 생성 안 해도 곡선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친구도 역시나 요 궤적 나타나게 하는 거 포지션이나 여기 모션 선택해 주시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 끝에 거 중간에 거 잡으면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요 흰색 화살표에 동그라미 온점 있는 거 잡아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방향은 프리스타일로 바뀌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요건 영상에서 우리 맡겼다고 얘기하는 거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다른 게 나타나죠. 동영상 만들 때 팁이에요.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결해서
연결해서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편집을 하실 때도 팁입니다. 움직이는 중에 다음 장면으로 넘겨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장면 전환이 돼요. 여주인공 나왔다가 남자 주인공 나왔다 했잖아.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장면 전환할 때가 그닥 없어요. 대부분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서 툭 바뀌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멈췄다고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제일 좋은 거는 1초씩 어긋내주면 되겠죠? 근데 1초 정확하게 어긋내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끝에 거에서 인디게이트 가서 마이너스 1초 이렇게 오고 두 번째 클립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쳐놔주면 트랙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겹쳐서. 자, 끊기지 않고 보여주는 게 팁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이제 8개를 만약에 더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지워봐봐요. 뒤에 거. 지웠어요. 지웠어요? 자, 이제 다 됐어? 역시 두 분 시작해도 돼요? 앞에 거는 하나 남겨놨죠? 자,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요. 시제품. 내가 애니메이션 줄 거를 하고 똑같은 거를 3초짜리로 계속 대량 복제하려 그럽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만 만들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클립도 준비 안 해놨죠? 그죠? 얘를 자, 컨트롤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뒤쪽 가서 컨트롤 V 해보세요. 똑같은 게 다 복제가 됐죠?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해서 두 번째 클립을 갖고 와서 덮어씌우면 그냥 이렇게 덮어져요. 근데 얘를 Alt 키를 눌러보세요. Alt 키.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얹으려고 하는 블록 사이즈만큼으로 딱 줄어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러고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속성값이나 이펙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영상 클립만 싹 스와핑해버려요. 됐어요? 요게 응용하는 팁이에요. 내가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거 보여줄 영역이 이거 애니메이션 좋은데 여기가 아닌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슬라이드 툴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쭉 해서 내가 보여주는 클립 위치로 이렇게 트림까지 안 하고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3초짜리 위치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라비티도 Alt키 눌러서 집어넣어 놓고 응? 자, 위치 이런 식으로 잡아서 넣어주면은 얘가 몇 개가 되던 간단한 요 노가다만 띄어갖고 붙여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 프로토타입 만든 거 갖고 어때요? 내용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죠? 두 번째 거 제가 뭔가 잘못 눌러서 날려갔어요 이거. 요거는 같은 거 하나 더 복사에다가 역시나 붙여주고 두 번째 거 갈아 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내용 틀린 걸로 됩니다. 포지션을 그래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응? 자, 여기까지 되고, 자, 여기서, 선생님, 근데 나 이거, 애니메이션 이거 안 쓸래요. 나 이거 애니메이션 다 지우고 싶어요. 제 키프레임, 이펙트 컨트롤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지우고 싶어요. 하나씩 들어가서 이거 눌러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0개라고 그래 봐봐. 어때요? 환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대상 싹 다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멀티라서 선택은 안 되지만, 어디서 돼? 여기 에디트에서 리무브 어트리뷰트스라고 있죠. 아까는 붙여넣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리무브 어트리뷰트 눌러갖고 뭐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매핑까지 다 지울까? 지워. 오케이. 눌러주면 초기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키프레임 한 번 다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뭐하고 하는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하는 김에 여기까지 가보자. 어라운드 장면 전환이라고 했죠. 아까 장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보다가 같은 내용이면은 툭툭툭툭 그냥 이렇게 컷 편집이라 그래요. 이거는 컷 편집을 해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죠? 요거 하나 빼먹구나. 죄송해요. 하나 빼먹어. 여기 기본 키프레임 이렇게 있었던 거가 만들었던 거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를 갖고 만약에 긴 거가 있어요. 긴 거. 얘를 복사해서 여기 패스트 어트리뷰트 누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짠. 모든 항목 다 붙이라 그랬죠? 붙였습니다. 들어갔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무슨 문제? 이름 문제. 차이가 뭐예요? 어? 이 카피에서 붙여넣는 거는요, 클립의 내용 우리 3초짜리 만들었잖아요. 지금 깔아놓은 게 10몇 초짜리예요. 3초짜리 키프레임이 10초짜리로 쭉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내용에 있는 건 여기 있는 키프레임 요 모양, 요 형태가 절대값으로 한 게 아니라 상대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3초짜리 간격을 10초의 저간격대로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키프레임 대 키프레임으로 붙여넣는 거랑 요 클립을 복사해서 어트리뷰트에서 붙여넣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응? 요거 잠깐 깜빡했어 아까. 자, 요거 이제 그리고 지우고 자, 요거까지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컷 편집 들어가는데 장면 전환 툭 바뀝니다. 이거 말고 나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고 싶어. 여러분들 스타워즈 본 적 있어요? 스타워즈? 보였어요? 스타워즈? 조금? 스타워즈? 이제는 뭔가를 예제를 바꿔야 돼서 내가 한참 고민했는데 저거는 꽤 많이 보여요. 동물농장 본 적 있습니까? TV 동물농장? 동물들 막 구경하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고양이 얘기 막 하다가 고양이 인사 딱 하면은 다음 애가 멍멍이 이야기나. 그러면 화면 이렇게 넘어간 거 본 적 있어요? 네? 장면 전환, 트랜지션이라는 거,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펙트 항목을 가보십시오. 이펙트. 여기로 안 가도 되는데 사실 그냥 이펙트 워크 에리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게 이펙트.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펙트는 많이 못해요. 이펙트 종류도 너무 많고 다 다루려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자, 냉장고, 도마, 냄비 그리고 했는데 이 이펙트는 뭘로 비유할 수가 있냐? 얘는 조미료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미료. 조미료를 요리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리에 많이 넣으면 망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맛있어져요, 그러더라고. 그치, 맛있어져요. 감칠맛. 근데, 너무 과하게 넣게 되면 조미료 떡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조미료 많이 넣으면 맛은 있는데 속이 거북해져, 되게. 먹고 나면, 거북해.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펙트들도 비슷해요. 과하게 집어넣으면, 완전 이펙트 그냥 발라버렸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적당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넣냐? 우리는 오늘 할 게 바로 요거예요. 다 건너뛰고 비디오 제일 마지막에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그죠? 요 친구를 꺽쇠를 꽉 누르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펙트들 항목들이에요. 3D 모션, 디졸브, 이머지 3D 비디오, 아이리스, 페이지 필, 슬라이드, 와이프 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디졸브, 아이리스, 슬라이드, 와이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3D 모션,
이머시브 비디오, 그 페이지 필, 슬라이드, 와이프 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맛배기 3D 모션 한번 꺽쇠 펼쳐볼게요. 그러면은 큐브 스핀하고 플립 오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찾았죠? 이 친구는요, 조미료 적응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잡아다가 놓으면 돼. 어디다가? 요 경계면에다가. 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요 경계면 있죠? 그죠?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펙트가. 자, 요 이펙트가 들어간 거는요, 위쪽에 노란색 있는 바가 빨강색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빨강색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요 CPU랑 메모리 갖고는요 좀 렌더링 안 되고요. 요거는 그래픽 렌더링 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프리미어가. 자 근데 플레이를 시켜보자. 어떤 식으로 바뀌나 이렇게 바뀝니다. 어때요? 장면이 큐브같이 넘어가듯이 연출되죠.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좀 앞쪽에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요 큐브 여기 타임라인에 이렇게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상자. 얘를 클릭하면은 이펙트 컨트롤이 요 트랜지션 장면 전환용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요 가운데가 얘가 장면 전환하는 거 길이고 요게 앞에 거 클립, 뒤에 거 클립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영역을 시간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움직이는 상황에서 싹 들어가게 됩니다. 앞쪽에 요거 금지는요, 사실은 여기 트림 에디터 하나도 안 해놓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끌고 갔었던데 한 프레임을 길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미지처럼. 자, 요렇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다. 됐죠? 됐죠? 요 장면 전환이고 요 장면 전환도 똑같이 스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플립 오버 놓고 그냥 위에다 덮어 씌우면 새롭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요번 장면 전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넣어보죠. 디졸브 기본적으로 쓴다 그랬어요. 에디티브 디졸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 모프컷 같은 거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에디티브 디졸브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반투명되게 오퍼시티 하나 낮춰지고 오퍼시티 밝아지는 것처럼 서로 교체되죠.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거 자꾸 인디케이터 잡아다가 움직이려니까 귀찮죠? 안 귀찮은 말고. 자, 따라해보세요. 요 타임라인도 인점과 아웃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인점과 요만큼 아웃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마처럼 똑같은 인서트 오버라이트라는 친구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지? 여기 어차피 냄비잖아요. 근데 뭘 더 추가해? 자세히 아이콘을 보면 얘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빼는 거. 그래서 단축키도 틀려요. 세미콜론하고 요 위에 작은 따옴표입니다. 요건 뭐냐? 통편집이에요. 통편집. 내가 인점과 아웃점 찍었는데 편집해라. 쑥 드러내버린 거예요. 요때는 어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 누가 사고 쳤어. 쑥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다른 클릭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죠. 이것도 어떻게? 내가 여기다 다른 클릭 넣고 싶다?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면 덮어 씌워져. 어떻게? 어? 위에다 놓고 줄이던지 아니면은 요거 잘라 놓고 Alt 키 눌러서 덮어 씌워줘도 됩니다. 근데 이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드러내 놓고 이 친구는 이렇게 위에 있는 트랙 같은데 이렇게 올려서 줄이고 집어넣는 방법을 돼요. 됐죠? 자, 요게 인천과 아웃점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거 뭐냐? 엑스트랙트는 그냥 드러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리플 구간이었잖아요. 아까 리플 구간. 저거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내가 드러낸 거 만약 1분 드러냈다. 그러면 15분짜리였으면 14분이네요.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고 자, 요거 계속 회전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add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레이트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버튼이 여기 쫙 들어가 있어요. 이 버튼은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용하게 쓸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기 제일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뒤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뒤에서 두 번째 거. 루프 플레이백이 있어요. 그죠? 얘는 클릭한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메뉴예요. 메뉴를 잡아다가 나 이거 쓸 거야. 잡아다가 식판에다 올리면 돼요. 했어요? 이게 메뉴 등록하는 방법, 메뉴 없애는 방법, 이거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반납하면 되죠. 이렇게 땡겨다가 올려놓든지 반납하든지 기존에 있는 것도 반납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열심히 다 반납해갖고 내가 메뉴 나만의 걸로 등록도 할 수가 있어요. 다 없애고 쓸 수 있어. 뭐하러? 이렇게 리셋 레이아웃 누르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뀌고 그리고 요거 루프 아웃 딱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메뉴가 재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인점과 아웃점 있으면 그 구간만 계속 루프 걸립니다. 루프. 요렇게 하는 이유는 그 구간에 애니메이션 제대로 됐나 확인할 때 써먹어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는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오토가. 그 옛날 플레이 기능 오토 리버스 뭐 이런 기능인데 오토 플레이 기능이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영상은 어때요? 편집이 되게 길죠. 15분 보고 루핑 걸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 자, 이렇게 인점 아웃점 걸었을 때 이렇게 루핑을 거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자, 클로스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졸브인데 입자가 바뀌는 거는 티가 잘 안 나고 딥트 블랙 한 번 까맣게 밤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까맣게 됐다가 넘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머시브 그 비디오 잠깐 넘어가고 아이리스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조리개 누르면 박스형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박스형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작은 박스가 큰 박스로 나누는데 선생님 혹시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요 트랜지션 얘를 딱 넣으면 이펙트 컨트롤 계속 뜨죠. 그러면 옵션 창이 다 틀린데 구조는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리버스. 얘를 띡 켜주면 자 요렇게 반대로 전환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리버스. 됐습니까? 혹시 장면 전환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 듀레이션 값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요거 끝에서 보면 이렇게 얘도 트림 됩니다. 트림. 넓혀졌다 좁혀졌다 가능해요. 됐죠? 됐어요? 자, 크로스 디졸브 아이리스 크로스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으로도 되고 아이리스 라운드 하면 원형 다이아몬드 마름모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루프 걸어놓고 자 슬라이드 페이지 필은 페이지 필가 그냥 페이지 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페이지 뜯어낸 것처럼 페이지 턴 요거는 딱 접어갖고 간 거죠. 페이지 필을 뜯어낸 거. 슬라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밴드 슬라이드. 요렇게. 센터 스프릿 쫙. 푸시. 밀어내듯이 가죠. 장면 밀어내듯이 슬라이드.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거 애니메이션 기능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됐잖아요. 그죠? 요거 옛날에는 이걸 다 수동으로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와이프 닦아냅니다. 이렇게 닦아내요. 응? 빔도어스 이렇게. 자, 이것들은 뭐 줌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쭉 넣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갖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건 이머시브 비디오입니다. 이 이머시브 비디오에 보시면 얘네들은 VR 기계죠, VR. 그거 썼을 때 그 바뀌는 거 기능이에요. 근데 2D 평면에서 넣으면 자꾸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VR 라이트렉 이런 거 좋아해요. 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치? 자, 라이트 레이라고 빛, 눈 아파요, 이거. 이렇게. 빛 조절한 걸로 변하게끔도 됩니다. 자, 이런 조미료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모자이크 형태로도 되고, 세피셔 블루,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 거 갖고 넣어주시면, 자, VR 비디오에서 이렇게 바뀌었던 거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장면 전환은 제가 왜 조미료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효과들 장면마다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을 쓰는 때는 언제일까요? 보통 영화에서도 요즘 잘 안 쓰고 드라마에서도 잘 안 쓰는데 어느 때 쓰냐면 분위기를 환전시킬 때, 즉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됐다라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물동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양이 얘기 끝났어. 그럼 다른 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장면 전환을 안 쓰면 되지만 장면 전환을 쓰면 그냥 앞에 게 끝나고 다른 거, 즉 책장이 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스타워즈 얘기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제국군 이야기하다가 반란군 얘기할 때 화면이 진짜 이렇게 쓱 이루고 바뀌어요. 자, 요거까지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거 이제 텍스트 집어넣는 거. 이 트랜지션 빼는 거는요. 선택해서 딜레트 누르면 돼요. 딜레트 누르면 되고 자, 텍스트 넣는 거 이제 자막 같은 거 넣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자막 같은 거 쓰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방식이 쓰는데 요즘 아주 좋아졌어. 바로 여기 T라고 써 있죠. 그죠? 요게 자막 넣는 거예요. 텍스트 넣는 거. 선택하고 화면에다가 마우스 포토샵 때 배웠어요. 그죠? 이거 생각해갖고 꽝 누르면 빨간색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글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음? 자, 저는 안간히지 굿티처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얘를 위치를 잡아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 얘도 뭐가 있어요? 이펙트 컨트롤이 있죠. 그죠?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펙트 컨트롤. 이 친구들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둘 수가 있습니다. 자막처럼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다. 포지션 애니메이션 꽝 켜주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줬어. 아유 좀 와라 이씨. 어? 이거 어디서 사줬어? 아, sorry. 요거 이거 좀 여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거 위치 이동하는 것부터 이거 먼저 설명해 줄게. 포지션 해갖고 비디오라는 데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텍스트에서는요 조금 피곤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제가 글 쓰면 여기 텍스트라는 그 이름으로 항목이 그래픽이라는 친구가 옆에 나타납니다. 나왔어요? 자, 여기 꺽쇠 있습니다. 펼쳐볼게요. 그러면 소스 텍스트에서 굴림 영어로 써 있어요. 보면은 포토샵처럼 여기서 내가 폰트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폰트 이렇게. 글자 색깔은 어떻게? 바로 여기 P 써 있죠. 여기서 글자 색깔은 여기서 포토샵처럼 바꿔주시면 돼요. 됐어요? 위쪽에 보면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래서 여기 파란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백은요, 폰트 사이즈를 뜻해요. 내가 큰 폰트를 원한다. 얘를 키워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버튼이 소스라는 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작은 글씨 여기서 소스 애니메이션 얘도 애니메이션 된다는 뜻이에요. 켜주고 여기쯤에서 뭐 200으로 글자 키워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글자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100에다가 200으로 툭 바뀌어요. 왜? 얘는 초시계가 어때? 시계바늘이 없어요. 홀드 상태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기로 하고 팁을 알려드리면은 요 유튜브 쓰실 때는요 가능하면은 가운데 정렬로 글자를 쓰세요. 앵커 포인트도 가운데 놓고. 자, 그리고 얘를 가운데 어떻게 맞추냐? 글자 움직일 때 잘 안 쓰는 보조키 중에 하나 어떤 거? 컨트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스냅 기능이 걸려요. 어디에? 앵커 포인트, 그 기준열에. 요러고 글을 쓰게 되면 자, 왜 이렇게 쓰라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고편 같은데 자막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연습시켜주려고 합니다. 요거 지금 어때요? 텍스트 클립이 위에 하나 생겼죠? 그죠? 얘는 냉장고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다음 거에다가도 자막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렇게 뭐 애니메이션 만들어 놨어. 요렇게. 이거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도 돼요. 1번에 붙는 거 어떻게 해결해요? 2번 트랙으로 옮겨주고 붙이면 되죠. 요렇게 붙여놔도 되고 Alt 키 눌러서 당겨도 돼요. 그죠? 아니면 이것도 돼. 그냥 길게 쫙 빼놓고 얘도 커팅 다 잘라놨어. 그러면 얘가 왜 가운데다 하라는지 알겠죠?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면 내용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게끔 들어갑니다. 이때 내가 글자를 바꿔도 어때요? 계속 위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왼쪽 정렬하면 계속 가운데 맞춰줘야 돼. 이해가 가요? 일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가운데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내용 계속 편해지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놓으면 장면 바뀌면서 글자는 계속 같은 곳에 위치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 역시나 이 친구도 멀티로 잡잖아요. 이펙트 컨트롤이 비활성화돼요. 그럼 단점이 뭐? 글자의 폰트나 사이즈나 색깔 바꾸려면 하나씩 다시 다 들어가야 돼. 하나 만들 때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물론 색깔 바꾸는 거랑 이미지 사이즈 바꾸는 건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자막은 요렇게 넣을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럼 자막 움직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요? 바로 소스 텍스트 밑에 보면은 여기 트랜스폼이 한 번 더 나와요.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 분명히 밑에 있는 트랜스폼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트랜스폼 뭐냐? 이거는 요 글자 자체의 트랜스폼이에요. 번역 실수가 있는 거. 얘 자체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따로 걸어줄 수가 있는 거. 제가 아까 이렇게 자꾸 움직였던 게 이거였었어요. 이걸로 이렇게 오면은 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흘러가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막 지나가게끔.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요 모션하고는 뭐예요? 얘는 프레임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프레임체로. 그리고 요 글자에 있는 거는 글자만 프레임은 가만히 있고 글자만 이동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설명해야 되는데 벡터 모션이라고 여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또 있어요. 세 군데나 있어요. 세 군데나. 이거는 요 글자를 쓰려고 투명한 비닐을 대놓은 건데 이 비닐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글자 하나, 글자하고 프레임에 따로 든다.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거 봅시다. 제가 얘는 포지션을 이렇게 줬습니다. 좋죠? 두 번째 글자를 하나 더 쳐볼게요. 여기다가
꽉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텍스트라는 거 안쪽에 텍스트 한각이 더 생겼죠? 그죠? 여기서 다른 것. 자, 사각형으로 나오는 것은 한글 폰트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문 폰트가. 그럴 때는 이 위쪽 거 다른 것들이라고 적어놓은 거에 가서 한글 폰트로 바꿔주시면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얘네들은 폰트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개별적인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한테 요거 돌아가는 동안에 너는 로테이션으로 한 바퀴만 돌아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따로따로 돌아가죠. 자,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어하는 애들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애니메이션 했던 요기 밑에 있는 비디오에 있는 모션과 오퍼시티 있죠? 그죠? 얘한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거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주고 마이너스 1x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즉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막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 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줄 때 텍스트가 끼잖아요. 실수 많이 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뭐지? 뭐지? 주로 어떤 거 실수하냐? 이런 거 실수해요. 요 회전은 이해 스케일 같은 거 여기서 줄입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튀어나오죠, 지금. 보였어요? 요거. 여기서부터 튀어나오죠. 이건 왜? 프레임을 요만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 자체를.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튀어나오듯이 연출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40%, 50% 줄여놨기 때문에. 100으로 놨을 때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 자, 여담이지만 스케일에서 여기 그래픽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얘는 밖에 쪽에서도 보여요.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텍스트 자체에 있는 스케일은 텍스트만 크기만 조절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 폰트 말고 요 스케일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데 추천해주지 않아요. 왜냐? 글자 안에 있는 스케일에 애니메이션 준 게 아니고 그냥 얘로 크기를 조절해버리면 바운드 박스 생긴다고 나중에 실제 다른 거에 폰트를 일정하게 맞출 때 못 찾아요. 즉 내가 기본가 100%로 놓고 100%로 쭉 가잖아. 크기 찾겠죠? 스케일이 100%가 쭉 유지되어 있는데 폰트 사이즈는 200대고 150대도 150 키웠구나 적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스케일 150, 100 나면 폰트는 100인데 왜 글자가 다 틀려? 못 찾아냅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이상.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해볼 건데 오늘 말고 우리 오늘 수업하면은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만나죠. 그죠? 또 우리 또 잊어먹고 오겠지. 자,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화를 준비하신 분들은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있어서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가 자르고 드러내고 뭐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를 자꾸 실수하시냐면 그냥 미리 알려줄게. 오늘 1시간 시간 별로 없어서 커팅을 할 때 사운드랑 이미지를 같이 똑같이 잘라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영화 보시면은 화면은 넘어갔지만 대사가 먼저 나오고 있다가 그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그럴 때요. 얘네 둘을 같이 트림하면 이렇게 위아래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따로 잠깐 이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별. 이별 어떻게 시키냐면은요.
일단 여기 있는 요 스냅 세 번째 거 링크 투 셀렉터 요거를 꺼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보조키 중에 하나의 Alt 키로 사용하는 Alt 키.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 선택할 때도 비디오 트랙 하나, 오디오 트랙 하나 따로따로 잡아서 썼죠. 그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트림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커팅을 하고 Alt 키를 누르고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만 따로, 비디오만 따로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두 군데에 공간이 있을 때 이거 리플 하고 싶다. 위에 것만 딱 누르고 리플 에디터 지워버려도 빈 공간 있어도 같이 쫙 메꿔줘요. 사운드는 왜 안 메꿔줘요?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붙어있어도 이 공간은 빈 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Alt키 눌러서 쭉 당기면 싱크 맞춰져 있는 상태로 붙여넣기가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커팅하면은 사운드는 화면은 바뀌었지만 사운드는 앞에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면 이제 똑같이 이제 매칭이 돼요. 됐어요? 자, 팁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 만들 때 사운드 맞춰서 자르면 장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장문에 맞추면 사운드가 모자르거나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트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까 이렇게 물 열러가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그랬죠. 편집할 때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영화 사운드는 뭐되고 말하고 뭐 하고 있죠? 장면 바뀔 때 봅시다. 말하고 있는 때도 바뀌죠.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가만히 있을 때 바뀌는 애는 거의 드물어요, 드물어. 그죠? 얘 걸어가고 있는데 장면 바뀌었죠. 그죠? 걸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5분도 더 못 들었네. 경로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크루엘라 제 거가 놓는데 요 경로가 틀려지죠?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요 경로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바꿔도 되고, 자, 크루엘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복사를 이렇게 다 옮겼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즉, 링크를 걸어서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라 했잖아요. 링크를 걸어서 마킹만 한 건데, 프로젝트 저장한 경로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파일만 복사해 가도 요 영어 파일 있으면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요 프로젝트를 집에 가서 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뜨는데 여기 없다고 이렇게 먹통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퀀스는 살아있는데 얘는 지금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에서 보면 링크 메디아라는 거 있습니다. 링크 메디아. 링크 메디아. 얘를 누르면은요. 요게 떠요. 요게. 이게 뜨면은 로케이트라고 항목이 있어요. 로케이트 마지막 거. 이걸로 크루엘라 영화가 있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요 파일이야라고 하나 있죠. 하나만 맞춰주면 돼. 만약에 근데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있는 거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 영상 나중에 만들 때 그때는 하나 같은 폴더에 있는 거 하나만 찾아서 똑같은 이름 찾아서 선택만 해주면 쭈루루룩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폴더 할 때요. 같은 만약에 영상을 작업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작업은 같은 폴더에다 다 정리하고 넣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 저쪽에서 D 드라이브여도 이름이나 폴더가 똑같으면 드라이브 명만 바꾸면 찾기 쉽겠죠. 근데 내가 쓰는 영상 클립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면
맞추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뭐 대처를 해야 되고 되겠죠? 자, 편집을 이렇게 해서 다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쉽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 가져오기가 있으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메디아라고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파일에 익스포트 메디아. 자, 파일에 익스포트 메디아 있죠? 자, 얘를 누르면 요렇게 렌더링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그냥 이거 외우세요. 아웃풋을요, H264. 요게 MP4 확장자 그 포메이션입니다. 우리 이론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H264 외워주시라고. 그죠? 여기 바꾸면 MPG4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여기서 무조건 H264. 블루레이 하면 더 좋겠다? 아닙니다. H265 숫자 높으니까 더 좋겠다? 옛날 애플용이에요. 이거 하면은 코덱 1,000원짜리 써야 돼요. 플레이 시키는 사람. 근데 H264 눌러주시고, 자, 밑에는 프리셋은 메이치 소스 자동으로 뜹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 프리셋 만들 때 우리가 1920, 1080에 29.97 그 설정값 줬죠. 그거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유튜브 1920, 720 뭐 이렇게 프리셋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나 그럼 이걸로 쓰는데 밑에 보니까 4K 있네. 4K로 누르면 되겠구나. 4K로 렌더링은 됩니다. 다 어떻게? 레벨을 키워서 입자 굵은 거로 만들어줘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키워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매치 소스 하고 자 렌더링이라는 거 하는데 어디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해달라는 거 뭐였어요 여기? 파랑색. 파랑색은 뭐다? 눌려지거나 선택된다 그랬죠. 얘를 꽝 누르면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갖고 렌더링하는 거 이름하고 경로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테스트 아니면은 뭐 뭐지 예고편 크루엘라 뭐 예고편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예고편 이러고 저장을 누르면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그 저장한 그 세팅 값이 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밑에 거는 쭈르륵 두시고 요거 서머리는 요약본입니다. 요거 192080의 사운드 다 살아있는 거 보면 여기 큐라고 그러나 발음? 아무튼 안 돼. 익스포트랑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익스포트는요 누르면 컴퓨터 작업 안 하고 그냥 계속 렌더링 알아서 해줘요. 큐는 저거 누르면 렌더링 하면서 내가 다른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이 좀 받쳐줘야 돼요. 보통 영상 작업에서 렌더링 할 때는 시스템 좀 불안하잖아요. 그 딴 작업 안 해요. 왜냐면 렌더링이 8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몇 분짜리 만드는데. 그럼 밤에 걸어놓고 자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자, 요렇게 해놓고 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렌더링 뻥 냈으면 어떻겠어요? 직원 입장에서 아주 신나요. 사장 입장에서 돕니다. 납품일이 가까웠을 때 미쳐요. 자, 그래서 다른 엔코더 프로그램도 쓰는데 그거는 뒤에 가르쳐 드리고 자, 익스포트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렌더링하고 왼쪽에 있는 거 조금 더 보강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 렌더링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인점과 아웃점입니다. 이렇게 인디게이터도 있죠. 내용 확인해 줄 수 있고 내가 인점과 아웃점 접어서 시간도 줄여서 렌더링 부분 렌더링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3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나 1분만 렌더링 할 수도 있다 없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웃풋에서 스케일 투 필 돼 있는데 여기는 스케일 투 필, 스케치 필 아니면 소스 눌러갖고 요 친구들 크롭도 시킬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 있는 크롭 마크랑 똑같죠? 꽉 누르면 1대1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마커 잡아다가 줄이면 요 사이즈로 자 여기 4:3 비율 16대 9 되돌릴 수도 있고 1대1은 없죠. 노원이었는데 자 요거는 1대1로 내가 지정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맞추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매치 소스 요거 풀셋 매치 소스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16대 9로 정확하게 나오죠. 시퀀스를 1대1로 만들어서 쓰지 여기서 조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거 급박하게 뭐 저기 인스타용이나 뭔가 바꿀 때 4:3비율로 바꿔놓을 때 요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일단 렌더링 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오늘 완성하거나 쉬는 동안에 완성하신 분들 있죠? 완성하신 분들은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평가로 대처할 거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나 평가 포기 더 받아야 돼. 카페에서 올릴 때는 글쓰기 누르시고 동영상 요거 있죠? 요거 눌러서 한 다음에 파일 첨부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편집한 거 그냥 보일 때 쓰는 거. 동영상은 그리고 파일은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문사항